이 법인회생 쪽을 초창기에 했었을 때는 그 대표님하고 같이 손잡고 채권자 설득하러 간 적도 있어요. 진짜요? 네, 이분만 설득하면 인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럼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가서 한 번만 도와달라. 어머. 진짜 이번만 극복하면 얼마든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인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빚과의 전쟁. 채무 탈출 넘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법무법인 스탠다드에서 직접 수행해서 법인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번 법인 회생 성공 사례 회사명을 따로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저도 사실은 조금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자영업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통업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 같은 그런 회사 측에서도 좀 많이 상담을 오는 편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이 많이 문의를 하고 요즘에도 특수한 직종에 이제 법인도 많이들 또 오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되다 보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사정은 전부 다르지만 유형화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법인인지에 따라서 이제 제가 가져왔던 이 경험이라든지 또 업무를 처리하면서 습득된 지식들 이런 것들로 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을 찾아왔을 때 대표님들은 어떤 부분에서 메리트를 크게 느끼고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하게 되나요? 가장 큰 거는 사실상 그 업종에 대한 이해도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업종이 있지만 유형화가 되면 이 회사가 법인회생에 들어갔었을 때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실제로 해결됐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 로펌을 많이 신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면 해결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또 사례로 넘어가 보자면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여성 의류라는 그쪽 분야잖아요. 네. 이걸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따로 없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이게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그 대표님들 마찬가지겠지만 결제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결제 대행사가 이제 그 회사의 각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적 어려움과 그리고 실질적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신용도를 잘 어필을 하게 되면 증권이 잘 나오는 반면에 아니면 현금을 투입해서 증권을 발급받거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일 먼저 이제 들었던 생각은 결제 대행사를 사용을 하시냐, 그럼 어디를 사용하시냐,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 보증보험증권 발행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변호사님이다 생각을 또 해보고 그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채권자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크게 없었을까요? 채권자들 중에서 상거래 채권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많이 해주세요. 상거래 채권자가 뭐예요? 물건을 사왔는데 돈을 못 준. 이 경우를 이제 상거래 채권자라고 네, 보통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거래 채권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래도 대표이사와의 그런 친분 관계라든가 그리고 거래를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래를 계속하면서 영업 마진을 계속 발생시켰으니까 네네. 사실 못 받은 대금과 기존 영업 마진 비교하면 원금과 거의 비슷하거나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금이 많이 쌓여가지고 좀 힘들어 하더라도 또 잘 설득을 하면 동의를 많이 해줍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기관. 그렇겠네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변제율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협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금융기관은 이제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쵸. 정해져 있는 룰이 있고 그 룰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이런 회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도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새롭게 타파해주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어차피 채권자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금융기관이 채권자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실채권 팀이라는 곳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굉장히 또 풀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뭐 소통했던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이 회사는 진짜로 다시 한번 살려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아, 구두로도 설득을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죠. 네. 아, 그래요? 변호사님 되게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그러면. 그 조회 때까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라떼는? 이 법인회생 쪽을 초창기에 했었을 때는 그 대표님하고 같이 손잡고 채권자 설득하러 간 적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건 개인 채권자였는데 네. 이분만 설득하면 인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럼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한 번만 도와달라. 어머. 진짜 이번만 극복하면 얼마든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런 식으로 설득해서 인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전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T인 줄 알았는데 F 감성 한 10% 정도 있어요. 와, 진짜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가주시면. 근데 다른 케이스들하고 좀 다르게 법원이 중요하게 따로 보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에서 그런 게 있었나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였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물품 공급 내지는 배송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위 말하는 그 회사에 대한 충성 고객, 충성 고객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소비자들. 그렇죠. 기다려주는 소비자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있고 네. 이런 탄탄한 이제 일종의 고객층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 이 회사는 정말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구나. 이런 부분들이 어필되면 절차 진행도 훨씬 매끄럽고요. 네네. 또 많이 신속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필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례를 다루는 이 업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대외적인 변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최근에는 또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면서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뭐 바이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생에 있어서 조금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회사가 정말 성실하게 경영을 했지만 불운한 경우에 이 회사의 존속 가치를 보고 한번 다시 살려보자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절차 속에서 이 회사가 회생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신속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법원 재판부의 판단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요 우선 가장 먼저 대표자 신문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 대표자 신문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애초에 그거예요. 뭐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 정도로 법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고객들이 아 저희는 이 쇼핑몰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좀 글을 써서 같이 올려주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이거 한번 다음에 해본 적 한번 없어요?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팁 하나 드렸어요. 아, 제가 배워갑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법인 회생 절차를 고려할 때 조언이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대리인을 좀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표님하고 이제 나중에 저하고는 굉장히 친밀하게 됐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도 몇 군데 더 가봤다고. 근데 어떻게 저희 사무실로 오셨냐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믿음이 가고 그리고 경험이 많아 보이신 것 같아가지고 의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또 굉장히 기분이 좋긴 하죠. 그럼요. 신청 대리인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채권자들에 대한 대응입니다. 법원의 절차라는 것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순서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채권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응대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또 적절한 조언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회생을 들어갔다고 하면 대표님의 역할은 사실 그 회생 절차를 관리인의 입장에서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영업이에요. 회생은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조적인 수단이고 네. 회생의 그 결과는 항상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은 대부분 대표님의 역량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 회생 절차는 어차피 의뢰를 하셨으니까 네네. 저희한테 최대한 맞고 의지를 하시고 좀 영업을 하시면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법인 회생에서 피해야 되는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이게 법인회생 쪽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별로 많지 않죠. 예, 맞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변호사 수가 3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3,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요? 예, 변협에 등록된 기준으로.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대다수는 직원들이 이 사건을 처리를 하고 네네. 변호사는 전혀 관여한 바 없이 도장만 찍는 이런 네네.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변호사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보조 직원의 도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한 직원들 자체가 주도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무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기계적인 건 또 가능할 수 있어요. 잘 되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뢰인들은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면 내 거에 이만큼 신경을 써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또 어떻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네. 실제로는 이 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또는 대응할 수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그런 법률적인 권리 그리고 법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보기가 힘들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 사무장이나 실장 같은 분들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소수 인원, 한정적인 인원들이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은 거기서 몇 등입니까? 이런 질문 나갈 줄 몰랐죠. 뭐 저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는 방송용이었고 속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사무실 같은 데가 없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래요? 네. 유일한 도산 전문 펌을 만들려고 이번에도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진짜 도산 전문 변호사들이 모이자 이렇게 해서 또 설립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탠다드. 그 중에서도 이윤성 변호사님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법인 회생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다뤘던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 갈래에서 질문을 또 드려봤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사례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더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